영내시설과 부실한 운영으로 혼선을 빚어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잼버리 대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예산을 2억 3천만 원이나 세웠다가 해외 잼버리를 배우겠다며 공무원들이 다녀온 90여 차례의 해외 출장이 적절했는지도 영국 런던의 유명 관광지와 프랑스 파리 포도축제 등이 주요 일정. 최근 잼버리 파행 사태로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잊고 마치 해외여행처럼 다녀온 공무원의 국외 연수. 과연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제대로 국외 연수를 가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세종, 충남의 공무원 국외 연수 보고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 총 830여 건. 그중 눈에 들어온 한 보고서. 지난 7월 대전시 행정자치국 소속 14명이 이탈리아에 다녀온 연수였는데요. 명품 문화예술도시 대전을 위해 이탈리아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를 시정에 접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베네치아 곤돌라 탑승,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방문까지 연수보다는 이탈리아 관광으로 보이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제작진은 지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박진석 대표에게 이 연수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 일정표를 보게 되면 정책 연수 일정하고 연수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전형적인 유럽 패키지 여행의 일정이지 않나? 근데 그 일정들 중에 잠깐 정책 연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간중간마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책 연수를 떠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일정표상에 제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정책 연수라든가 목적성에 맞는 그런 연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간략하게 나와져 있고 주요 관광지들만 표시된 걸만 봤을 때는 단순히 유럽 패키지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대전시 공무원의 정책 연수 대부분이 이렇게 동서 유럽 국가를 관광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대전시 행정자치국과 시민체육건강국의 연수 결과 보고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두 팀의 연수 목적은 달랐지만 연수 일정은 똑같았고 현지에서 방문하는 장소도 거의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 교통건설국과 도시주택그룹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수 목적이 전혀 다른 이들은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는데요. 전체 일정이 비슷한 데다 같은 날 같은 전문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한 팀당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많은 인원이 같은 일정으로 다녀온 대전시 정책 연수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연수의 어떤 필요성이나 출장 계획, 연수 계획의 적절성 같은 것들을 원래 그래서 이제 사전 심사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렇게 대전광역시에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사전에 심사를 한다면 그렇게 중복되는 일정의 연수 같은 것들을 굳이 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두 팀이 같은 전문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공무 국외 연수라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이렇게 연수인데 사실은 이제 사전 심사를 하면서 그런 일정 조율 같은 것들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같은 전문가를 다른 팀들이 만나러 갈 이유가 있을까. 그 시간에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나 또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이 더 대전시 전체 입장에서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은 이와 같은 일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대전시를 찾아가 그 이유를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가 1인당 우리가 30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항공료가 엄청 올랐잖아요. 항공료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경비를 낮추려면 좀 같이 가야 좀 인원수가 돼야 이 경비가 좀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갔던 팀일 거예요. 제 주제는 다르지만 장소는
근데 경비를 좀 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같이 묶어서. 목적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네. 원하는 이제 그 네, 연수를 가기 위한 어떤 취지나 벤치마킹 할 것도 다른데 어떻게 일정이 같을 수 있는지. 근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대전시 공무원의 국외 정책 연수는 총 20개 팀이 갔으며 무려 6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외 연수를 가기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위원들도 내부 직원이어서 사실상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20년 차 공직자도 이런 일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국이 다르고 간 취지랑 목적이 다른데 가서 만난 전문가랑 기관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날짜도 같나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확실하게 그냥 보고서 만들어낸 거고 같이 간 거죠. 그렇게 보면 시단이 내려오면 더 하죠. 그러니까 정책을 배우러 간다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구경하고 아유 어떻게 하나 한번 가서 볼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3040 정책 테마 연수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국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독일과 스위스에 다녀왔다는 한 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8박 10일 동안 기관을 방문한 건 단 2차례. 나머지는 하루에 한 번꼴로 유명 관광지에 있는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온천을 다녀오는 것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인지 제작진은 충남도청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주무관님께서 이 온천 관련해서 어떤 연유로 어떤 정책으로 했는지서 갔다 온지 궁금해서 연락드린 건데요.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거든요. 저희 일단 그냥 대응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다 이제 저기가 돼서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 연수를 기획하고 참여한 공무원 모두 취재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렇다면 이런 연수가 어떤 규정과 심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제작진은 관련 부서에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끝내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 안 계시다고 다음에 일정을 잡고서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진은 한 관계자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정을 내려면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풀로 하루에 한 군데만 방문하고 오후에는 문화탐방을 하든 말하든 보고 일정표에는 그거 하루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제 시간 나가서 산정상에서 밥 먹고 바로 밑에 동네 내려가서 온천하고 그것까지 공무를 하는 데다 써놓으면 이거 뭐야 놀러가는 거지.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일정은 이제 공항에서 일정 나눠주고 아니면 톡으로 그냥 알려주고 나중에 갔다 와서 톡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즉 연수 결과 보고서에 사용하는 공식 일정표와 실제 현지에서 진행하는 비공식 일정표까지 총 2개의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연수를 갔다는 건데요. 하나의 연수, 2개의 일정표.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 공무국 연수 갔다 오셨을 때 그 일정표가 2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시는 건가요? 드릴 말씀 없고요. 네,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금으로 갔다 오신 건데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 제작진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작진은 공무원 A씨로부터 그동안 쉬쉬해오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표 2개 짜는 것들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행사에서 비행기 탑승하고 현지에 딱 갔을 때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거기 담기기도 하죠. 그리고 기관 방문해서 아침 저녁 기관 방문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럼 이제 연습
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여행사들이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 들리고 하고 갔다고 하고 안 가고 딴 데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뭐 시청 앞에 사진 한 장 찍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에 담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해요. 원래 공무원 연수생의 취지가 그거였고, 맨날 해외여행이 빈번하지 않을 때, 못 갈 때 국외여행 신고하고 좀 고생했으니 좀 쉬다 와, 이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부분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공무 국외 연수.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공짜 해외여행 기회로 보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이거는 어쨌든 공무상 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무상 필요한 일에 대해서 이 국민 세금을 써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뭐 외유나 뭐 관광성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다른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공무상 국외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 관광이나 외유성으로 갔다 온다면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 국외 연수의 문제점은 연수 일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후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이를 점검해서 보고서를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제목과 내용만 있을 뿐 결과 보고서 파일이 누락됐고, 정작 보고서를 열어보면 빈 파일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연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를 관장하는 부처여서,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장 보고서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은 그 지자체 각 조례로 별도로 지금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공유하시라고 열어둔 거고, 거기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권한은 없고요.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는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성해서 올리면 그거를 뭐 검토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과정까지는 없고요. 보고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사람이 올리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올리는 거 아니고 올라갔는지 체크는 확인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누락돼 있는 건 그 결과 보고서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지금 뭐 저도 뭐 못 올라갔다는 것들 있다는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그전 거 못 봤으니까 지금 봐서 혹시 안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좀 관리를 해서 추후에라도 이제 보완해서 올리도록. 실제 보고서 제출만 하면 국외 연수 결과 보고는 끝이 나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후 3040 공무원 해외 견학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서 2022년 9월 확보된 예산은 74명 대상의 4억 8천만 원이며 올해는 100명 대상의 6억 원입니다. 한 명당 지원 예산은 600만 원, 대전시의 2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충남도에서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업무가 바뀌거나 휴직을 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굳고 이제 어쨌든 했고요. 그 3개월 동안 사실은 4억 8천만 원, 5억 정도 예산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국외를 나가는 건데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불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녀오고 난 뒤에 정책이나 조직과 관련돼서 관리되지 않는, 사후 관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무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갔다 왔는데 10명이, 그중에 5명이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한 국에서 갔다 온 직원들 중에
3명이 휴직을 들어가 버립니다. 적어도 10억짜리 정책 사업을 했다라고 보면 충남도가 그렇다면 이 사업은 2년 3년 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정책 테마 연수를 다녀오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온 발굴된 사업들이 어떻게 충남도 정책으로 적용되는가 이게 이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실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이런 제도적 허점 속에 본래 취지를 잊어버린 공무 국외 연수. 제대로 된 공무 국외 연수를 위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무원하고 또 시민들과의 관계는 불신만 또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또 집행 단계에도,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 완료하는 단계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좀 공공연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런 보고서가 있구나, 정말 시사점이 있구나, 제도는 이렇구나, 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 보고서의 충실성을 좀 더 확보해낼 수 있고, 그것을 공무원들의 성과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정확한 좀 목적을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씨름하는데, 코로나19가 풀리자마자 공무 국외 연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처럼 다녀오는 이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